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모두 677곳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됩니다. 선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선거일인 오늘 선거운동이 금지되고 또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 촬영 행위, 투표지 훼손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 행위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전자우편,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 여야 후보들은 접경 지역을 순회하는 강행군으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를 내세우는 여당 후보와 힘있는 3선을 꿈꾸는 야당 후보 가운데 과연 누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민기 기자입니다. 강원도 경제부지사와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정만호 후보는 접경지역 경제를 제일 앞에 내세웠습니다. 화천은 평화관광의 중심지, 철원은 평화와 미래가 공존하는 경제 수도, 양구는 생태관광과 스포츠에 방점을 둔 지역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춘천에는 스마트 콘텐츠 클러스터와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서면 대교와 소양 8교를 신설하는 등 북춘천 시대 개막을 약속했습니다. 강원도 경제부시사를 거치면서 접경 지역을 평화지역으로 발전시킨 공적을 내세우며 준비된 인물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춘천에 기형적으로 설정된 선거구를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 역량 그리고 프로그램을 가진 저를 삼성 장군을 거쳐 지난 18대와 19대 의원을 역임한 미래통합당 한기호 후보는 힘있는 3선 의원을 만들어달라며 막판 유세에 나섰습니다. 접경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는 큰 그림 아래 춘천, 화천, 철원 고속도로와 철원, 포천 고속도로 연장, 군부대 해체 반대를 공약했습니다. 춘천 신북 항공대 이전과 백이 보충대 부지 활용, 제2차 혁신도시 춘천 강북 유치를 통한 춘천 강남 강북의 상생 발전을 제시했습니다. 국방개혁 등 현 정권의 접경지역 정책을 뒤바꿀 수 있는 힘있는 야당 3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니고 3선의 위원장의 힘으로 우리 접경 지역에 확실하게 살리는 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선거 차량으로 3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치열한 유세전을 펼친 접경지역 후보들은 이제 유권자들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원주 갑선거구에서도 후보들은 어제 하루 마지막 한 표를 얻기 위한 열띤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각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는데요. 황구선 기자입니다. 헬멧을 쓴 후보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 곳곳을 누빕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명함을 건네고 상점마다 들러 인사를 청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도내 1대7로 기울어진 표심을 바로잡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는 민주당 한 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7석이 야당입니다. 이제는 선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싸움꾼에서 일꾼으로 선수 교체가 필요합니다. 유세 차량 주변에는 흥겨운 음악도, 율동을 하는 운동원들도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나홀로 연설입니다. 통합당은 감염병 사태와 경기 침체의 원인인 정권 심판을 위한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줬던 문재인 정권의 3년 실정 반드시 심판해서 제대로 된 견제 세력 만드는 그런 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 모든 후보에게 여러분들이 한 표 한 표 행사해서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은 거대 양당의 간판이 아닌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 남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합니다. 원주 시민 여러분, 기호 9번 무소속 시민 후보 권성중입니다. 거대 양당에 속지 마십시오. 원주 시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각 후보들은 조용한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알리기 위한 화려한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각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인 28.75%를 기록한 도내 사전투표율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유불리를 따지기보단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시민들이 정치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끝났습니다. 이제 유권자들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춘천에서 코로나19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 2명이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아 입원 조치됐습니다. 다행히 퇴원 후에 자가격리를 유지해 별다른 접촉자는 없었고 증상도 없었습니다. 재확진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김상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춘천 입원 환자인 30대 여성은 지난달 30일 퇴원해 2주간 자가격리를 마치고 마지막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춘천 4번 환자인 50대 여성도 지난 10일 퇴원해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3차례 진단검사 끝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환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 접촉자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양성 판정이 나신 두 분은요, 혼자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외부 활동을 전혀 하시지 않으셨던 분들입니다. 춘천시가 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한 결과 두 환자 모두 외부 활동 내역은 없었고 GPS 등 추가 확인을 진행 중입니다. 전국적으로 재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아직 명확한 원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감염보다는 바이러스 재활성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전자를 증폭시켜 코로나19를 진단하는 PCR 검사 자체가 바이러스 흔적이 남아있으면 양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R 증폭기로는 이게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죽은 바이러스인지를 감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 흔적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죽은 바이러스가 감지될 수도 있고. 코로나19 환자는 증상이 없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에 모두 음성이 나오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 춘천의 경우 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격리 전과 후에 추가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렇다 보니 증상이 없어도 몸에 남은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자주 할 필요는 없다. 일단 확진이 2번 나왔으면 자가격리 기간이 필요하고 자가격리를 한 14일이면 14일 후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는 이런 어떤 룰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진들은 퇴원한 환자에 대해 지자체마다 PCR 검사 실시 기준이 다르다며 퇴원자 검사 기준과 무증상 재확진자에 대한 치료 등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전국 상당수 시군들이 2035년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면서 계획 인구를 과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각 지자체가 각종 사업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정부 차원의 엄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는 요즘 2035년 도시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강원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획 인구는 40만 200명으로 설정하고 공간 구조와 토지 이용, 공원 녹지 조성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계획 인구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올해 3월 말 기준 21만 3,14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 수립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계획 인구가 38만 명이었는데 이를 2014년에 35만 명으로 낮췄지만 이번 2035년 계획에 다시 40만 명으로 늘려 잡은 겁니다. 강릉시는 1,000만 명에 이르는 유동인구와 여러 가지 사회적 인구를 폭넓게 해석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구에 맞춰 개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는 인구를 과다 산정하는 것이 다반사인 게 현실입니다. 모든 지자체가 인구를 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평가 제도라는 국가에서 국토부에서 컨트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움직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 시군마다 인구를 늘려 잡으면 강원도는 250만 명, 대한민국은 1억 명이란 인구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터무니없이 인구를 과장해서 책정하는 것들은 바로잡아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인구 추계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제시해서 추계를 하도록. 과도한 투자나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선 국토의 이용이나 각종 사업을 계획할 때 계획 인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따르게 하고 시군의 인구 계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구를 과하게 산정해야 더 많은 개발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2035년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까지 7, 80년대 개발 개념을 고수하는 건 아닌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도내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율과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원도 만 18세 유권자는 16,000명, 이 가운데 고교 재학생은 5,02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도교육청은 그동안 18세 새내기 유권자 선거교육 영상 교재를 포함해 다양한 선거 교육을 실시했고 선거 참여 안내 문자 메시지도 발송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처음 하는 투표에 관심이 높아 고교 재학생의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도내 15개 환경시민단체가 각 정당의 강원도당에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찬반 여부를 물은 결과 정의당과 녹색당, 민중당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우리공화당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거대 양당이 강원도의 석탄 발전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의견이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겨울 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원주 농업인 새벽시장이 오는 24일 원주천 둔치에서 개장합니다. 농업인 새벽시장 원주시 협의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고려해 상품 판매대 가격을 충분히 확보하고 낱개로 미리 소포장해 구매 소요 시간을 줄일 계획입니다.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농가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해 오는 24일 개장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천 둔치의 8,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펼쳐지는 농산물 새벽시장은 12월 초까지 매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계약 연기로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이 확대되자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신청 건수는 7만 건을 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과 경기, 인천이 37.4%로 가장 많았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5일까지였던 가족 돌봄 휴가 비용 지원은 최장 10일로 확대돼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 일자리 재단이 7월 출범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오후 2시 도청에서 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 재단 창립 총회를 가졌습니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일자리 재단은 도내 여러 곳에 분산된 일자리 기능을 한 곳에 모아놓은 일자리 전문 통합기구로 청년과 여성, 노인과 장애인 등 각 상황에 맞는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6월에 대표이사와 전문 인력을 채용해 오는 7월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와 도내 코로나19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이달 말까지를 추모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도교육청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과 교직원을 추모하기 위해
세월호 동영상 시청과 추모시 낭송 등 보이는 라디오 추모 방송을 진행합니다. 또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월호 추모기관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영상 등을 활용해 원격으로 계기 수업을 운영합니다. 올봄 저수유리 양호해 모내기철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월 가뭄 예보 경보 자료에 따르면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 저수지와 댐의 수위 관리 상태가 좋아 용수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어제 기준 평균 저수율은 전국 91.4%, 강원도는 92.6%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월군이 지역 농산물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 유통사업단을 설립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체, 식당 등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 식자재 공급을 확대하고 전자상거래를 정착시키는 사업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또 농업인 주도의 로컬푸드 매장도 운영해 기존의 협동조합 등을 통해서만 출하되던 판로를 다각도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화천군이 북한강변에 재배한 눈개승마가 출하했습니다. 화천군에 따르면 풍산리 정보화 마을인 하늘빛 호수마을이 최근 주민들이 수확한 눈개승마 출하를 시작하면서 당초 목적인 흙탕물 저감 역할 외에도 주민 일자리와 소득을 올려주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오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